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47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3회가 2월이 돼서 큰 찬스가 들어왔는데 대상 경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J리그 1과 K리그 1, 2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J리그 1 같은 경우는 주중에 1왕배까지 펼쳤기 때문에 이거 체력적인 피로도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차는 상당한 고난이도 회차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3회가 2월이 됐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어느 경기들 어떤 포인트 짚는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 잘 하시고, 저는 이렇게 마킹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마킹까지는 배제하더라도 그냥 내용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마킹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도쿄 대 우라와의 경기입니다. FC 도쿄는 직전 경기 1왕배 오이타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로테이션을 주면서 체력적인 운영을 했지만 피로도는 없을 수 없고요. 최근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 해도 하브리그 팀과 하위권 팀들에게 승리를 기록한 거라서 조금 감안을 해야 합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강하게 말할 수 있는 팀도 아닌 만큼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적생들이 좀 많아서 좀 당분간은 어떻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라와는 최근에 클럽 월드컵 이후에 첫 리그 일정을 복귀전을 치르게 됩니다. 크게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갔다 온 거고, 특히나 우라와가 원정에서는 상당히 경기력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식일이 충분히 부여가 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압도적인 경기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호각세고요. 최근에는 도쿄가 우라와 상대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2승 1무로 홈에서 도쿄가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도쿄 승을 마냥 찍어주기에는 주중 컵 대회를 펼친 피로도를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라와는 또 오랜 기간 휴식으로 체력적인 리스크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 도쿄에서 지금 활약 중인 나카쿠라, 이 선수가 지금 원소속 팀이 우라와거든요. 지금 임대 온 거라서 아마 못 뛸 것 같아요. 이게 세부 규정을 거의 다 이제 원소속 팀과의 경기는 못 뛰게 하기 때문에 얘 못 뛴다면은 지금 FC 도쿄 누르는 건 좀 어렵고, 그렇다고 원정 우라와를 누르기에는 휴식일이 부여가 됐다고 해도 원정에서 원체 못하는데 이걸 누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단일 마킹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쇼난 벨마레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자, 쇼나는 직전 경기 1왕배 시미즈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일부 로테이션이 돌아가긴 했지만 연장 승부를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교체 출전을 한 선수들이 많아서 피로도 존재하고요. 팀의 주축 자원들이 해외 이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 원래도 대응력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주축 선수들까지 빠지면서 반등 포인트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셀에서는 직전 경기 도쿠시마 상대로 컵 대회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로테이션을 주긴 했지만 체력적인 부담감은 존재하고요. 미드필더 기타노가 이적으로 빠진 부분은 아쉽지만 최근에 셀에소가 성적이 그렇게 나빴다라고 하기에는 그냥저냥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셀에소가 원정에서의 성적이 조금 안 좋아진다는 점인데, 이거 리그 일정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원정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 4경기 2승 2패로 호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쇼난이 셀에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 당시에 쇼난이 분위기가 좋았고 셀에서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부분이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분위기는 쇼난이 꺾였고 셀에서가 뜨겁습니다. 게다가 쇼난이 주축 선수들이 다 떠나고 스쿼드 보충이 없었고, 주중 컵 대회 연장에 대한 피로도는 쇼난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쇼난 승은 배제를 할 건데, 자, 셀에서 승만 갈 수 있냐 아니면 승무를 가야 되냐, 여기서부터는 좀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3회 지금 2월이 3번 됐다 해도 이번 회차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승만 일단 눌러놓고 넘어갈 건데 무승부까지 눌러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강원대 대전의 경기입니다. 자, 강원은 직전 경기 대구와의 컵 대회에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전역자들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홈구장에서 대승 거둔 이후로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무적인데,
하지만 팀의 주축 자원인 김대원이 직전 경기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구, 수원 뭐 좀 약팀들 상대했다는 거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김대원이 빠지게 되면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대전은 직전 경기 제주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중에 1승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페이스가 많이 꺾였고 거기에 이제 동아시안컵 차출로 인해서 주전급 자원들의 피로도가 분명히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정 일정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또 성적이 안 좋아서 좀 크게 뭐 얘기할 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1승 3무로 대전의 우세가 있습니다. 최근 근데 이 경기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고 본다면 직전 맞대결이 대전이 홈에서 이겼지만 이번 경기는 대전이 원정이고 최근 대전이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강원이 기세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많이 나온다. 이거 명분 있는 마킹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 무승부 단일 마킹 해줄 거고요. 지금 승무패 퍼센트로 봐도 39%, 무승부 단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무승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직전 경기 FC 서울 상대로 원정에서 4대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분위기 나쁘지 않았지만 원정에서 3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1무 2패 여기서 조금 꺾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2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 기세는 약간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베르단이 퇴장으로 징계 결장을 하게 되면서 전력에 공백이 발생됐고 기성용이 합류했다고 하지만 뭐 기성용이 괜히 포항에 온 게 아닙니다. 못해서 온 거기 때문에 뭐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전북은 직전 경기 서울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북의 기세를 누가 꺾을 수 있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패배가 없다. 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진우가 동아시안컵에 차출이 됐지만 부상으로 휴식을 좀 취했고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북이 공식전 20경기 그리고 리그전 17경기에서 무패 기록 중인 부분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있지만 뭐 홈에서는 포항이 전북 상대로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전북이 20경기째 패배가 없는데 이거를 누른다는 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전력상으로 전북이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포항이 또 전북 상대로 이렇게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거 그리고 포항의 홈 어드밴티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또 마냥 전북만 누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떻게 가져가냐. 오베르단이 없고 뭐 전북이 뭐 최근에 페이스가 나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북 승만 눌러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포항이 홈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고 포항도 만만한 팀이 아니죠. 홈에서 강세가 분명히 있고 상대전에 포항이 홈에서 강세가 또 이렇게 있다. 이거 생각한다면 뭐 승 못 찍는 데가 무승부까지가 마지노선 뭐 요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승만 가거나 승무를 같이 가거나 뭐 요렇게 해주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전북 승무를 그냥 같이 누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게 좋아 보여요. 과감하게. 일단 전북만 눌러놓고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대 안양의 경기입니다. 자, 제주는 직전 경기 대전 상대로 뭐 원정에서 1대1로 우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좋았던 분위기가 다시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문제는 공격에서 발생했는데 이번에 패드링요를 영입하면서 조금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홈 어드밴티지가 조금은 있죠. 아무래도 상대팀이 원정을 좀 날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존재하고 약간의 반등 포인트를 뭐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양은 직전 경기 광주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공수에서 상위권 팀들 상대로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번 경기 마테우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안양에서 뭐 마테우스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죠. 팀의 핵심 자원이 빠지는 만큼 고평가 어렵습니다. 뭐 권경원이 오늘 뭐 출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효과만 바라보기에는 제주 원정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좀 오래된 기록까지 포함한다면 제주가 안양 상대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컵대 포함 좀 압도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직전 경기 안양과 제주의 경기에서 안양이 2대1로 이겼는데 여기서는 안양 골키퍼 김다솔의 하드캐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마테우스의 부재가 있고 그리고 제주 원정이라는 점 또 한 번 그렇게 골키퍼의 하드캐리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제주 승만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전남 대 수원 삼성입니다. 전남은 직전 경기 경남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연승 기록하면서 기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빠져있던 선수들이 좀 차례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강점은 수비력입니다. 거기에 지금 공격 자원들이 부상에서 합류하면서 공격진까지 살아나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와중 또 홈 경기 홈에서 기대치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수원 삼성은 직전 경기 충북 청주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았지만 경기력은 조금 아쉬움 존재했고요. 게다가 브루노 실바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청주전에서의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답답한 모습 있다. 게다가 지난 경기는 클린시트 경기를 치렀지만 수원 삼성의 문제는 수비죠. 수비에 허점이 있는 만큼 원정에서 아쉬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수원이 전남 상대로 3승 1무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이 홈에서는 수원 상대로 나쁘지 않거든요. 직전 맞대결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 경기 보여줬던 수원 삼성의 아쉬운 공격력과 전남의 이번 시즌 수비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원정은 수원 삼성이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전남승을 또 보기에는 맞대결 상성에서 최근에 수삼이 내려오고 난 이후로 패배가 없기도 하고 수삼이 그렇게 또 만만한 전력은 또 아닌 만큼 또 요거를 과감하게 누르긴 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전남 무승부만 간결하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김포 대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자, 김포는 직전 경기 부천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 6경기째 패배 없이 리그 일정에서 패배 없이 3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번 시즌 김포가 홈에서 강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단단한 수비력이 지금 좀 발휘가 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클린시트 경기가 4경기나 있어요. 인천 상대로도 한 골밖에 안 먹혔고. 자, 안산은 직전 경기 이랜드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5경기째 승리 없이 3무 1패 좋은 경기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원정에서도 최근에 4연속 무승부는 아니지만 5경기 중에 4무가 있다. 무승부 기세가 상당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김포가 안산 상대로 상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4연승 기록하면서 상대전 우세 존재합니다. 어차피 안산이 상성으로나 김포의 홈 어드밴티지나 이런 걸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안산 승은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11%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김포 승을 단일로 가져갈 수 있냐 이건데 최근에 홈에서 김포가 보여줬던 경기를 몇 개 더 봐봅시다. 최근에 홈에서 인천 상대로 비기고 부산한테 이기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김포 승을 그냥 간결하게 눌러줘도 될 것 같아요. 상대전 상성도 있고. 하지만 K2, K2부에 대한 이 전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은 무승부를 같이 눌러주면 된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아껴간다면 김포 승만 눌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어려운 경기들을 일단 단일 마킹으로 풀어내긴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2개, 여기서는 무승부까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본인의 취향에 맞게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자, 나머지 8개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8번 경기입니다. 이랜드 대 성남의 경기입니다. 자, 이랜드는 직전 경기 안산 상대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째 승리 없이 3무 4패를 기록 중인데요. 물론 이 중에 지금 6연속 원정 일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지금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서 수습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병 공격수들 특히 에울레르를 필두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문제는 수비입니다. 이 수비 밸런스를 좀 정돈하지 못한다면은 반등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성남은 직전 경기 부산 상대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2무 2패로 좀 좋지 않은데요. 10경기 동안 충북 청주를 제외한다면 승리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뭐 성남이 큰 영입 자원도 뭐 없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찾기도 어려워 보여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이랜드가 성남 상대로 최근에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체급 차이가 좀 벌어져서 이전에 성남이 버텼던 이런 느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랜드의 경기력을 봤을 때 뭐 과연 마냥 승마킹을 한다?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면은 좀 의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이랜드가 홈 경기를 치르게 된다. 그 부분 생각하고 어, 성남의 약한 공격력,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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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뭐 겨우 1점 빵점 이렇게 넣었는데, 성남의 약한 공격력 생각한다면 뭐 이랜드 승 단일 마킹 뭐 아껴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전 김포전과 마찬가지로 뭔가 이 K2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면은 넉넉하게는 승부 누르는 게 일단 맞긴 합니다. 비슷한 느낌의 마킹이 들어가고 있나 봐요. 승 60%무 2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두 경기 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J리그로 넘어갑니다. 가시마 대 가시와의 경기입니다. 자, 가시마는 직전 경기 나가사키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전 3연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뭐 공식전 연패는 탈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축 수비수 안자이가 지금 이탈한 이후로 리그 경기에서 이렇게 좀 성적이 좀 좋지 않고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승리한 거를 고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시와는 직전 경기 FC동교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6경기에서 패배 없이 5승 1무로 기세 상당히 좋고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중컵 대회에 대한 피로도 없이 이번 라운드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세까지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가시마가 가시와 상대로 상당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 또한 가시마가 가시와 원정에서 뭐 1대 3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가시마가 홈에서는 가시와 상대로 5번의 맞대결을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가시와 승을 누른다? 이거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렵다 보고, 그렇다고 가시마 승을 누르기에는 뭐 지금 가시마의 휴식일, 그리고 기세, 그리고 가시와의 최근 페이스 이런 것들 만만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간결하게 무승부를 우선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베르디 대 마치다입니다. 자, 베르디는 직전 경기 사간도스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체력적인 부담 존재합니다. 최근 리그 일정 포함 3경기에서 2승 1무로 기세 나쁘지 않고, 홈에서도 리그 일정 홈에서는 뭐 리그 일정에서는 나름대로 좀 대응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베르디가 그렇게 뭐 약하지 않다, 홈에서는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버티는 힘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마치다는 직전 경기 도야마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리지도 못했고 동아시안컵 차출자들이 피로도가 있어서 최근 보여줬던 연승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나가사키에서 공격수 마스야마를 영입하면서 팀 스쿼드에 좀 보강을 했고, 원정이지만 뭐 원정에서 마치다가 페이스 좋을 때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뭐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마치다가 베르디 상대 상성이 나쁘진 않았지만 이번 시즌 직전 맞대결은 마치다가 홈에서 0대 1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비해서 마치다는 최근 팀 기세가 나쁘지 않고 팀의 밸류 차이가 마치다와 베르디면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감하게 가져간다면 마치다 승을 눌러줄 수 있겠지만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나 주전급들의 피로도는 마치다가 훨씬 좀 강한 편이거든요. 동아시안컵 차출자들로 너무 지금 많이 뛰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베르디의 홈 기세를 생각한다면 이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고민을 좀 많이 되는데, 뭐 베르디 승 누르는 거는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뭐 무승부를 같이 가냐 아니면 무만 가냐 마치다 승을 가냐 요런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저는 마킹 아껴가서 마치다 잘할 때 쭉 잘합니다. 그냥 마치다 승 단일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피로도는 극복을 해야지 상위권 팀이겠죠. 자, 다음 경기는 시미즈 대 요코하마 FC입니다. 자, 시미즈는 직전 경기 쇼난 상대로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팀 만나면서 리그 일정에서 2연패 중이었지만 공식전 승리를 하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연장 승부를 하면서 체력적인 데미지 존재하고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그냥 리그전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연장 승부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좀 교체 출전이 된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주전 수비수 다카시가 최근 빠지고 나서 경기력이 떨어진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시미즈가 홈에서 버티는 힘이 조금은 있다. 뭐, 이 부분을 좀 참작을 해야 되긴 합니다. 자, 조금의 기대값은 줄 수 있다. 자, 요코하마 보겠습니다. 요코하마는 직전 경기 교토상가 원정에서 연장 승부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 요코하마가 좀 주전을 안 쓰면서 로테이션을 주려고 했지만 연장 승부 가면서 피로도가 생겼다. 최근 공식전 4경기째 승리 없고 원정에서도 지금 8경기 동안 1승만을 기록하고 6패가 있습니다. 페이스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등 포인트를 요코하마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2024년 이후로는 2승 1무로 요코하마 FC가 우세합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 또한 홈에서 요코하마 FC가 시미즈를 2대 0으로 잡아냈는데요. 양팀의 체급 차이를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놈이고 양팀 다 주중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가 쌓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시미즈가 홈에서 버티는 힘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코하마 FC 승을 누르는 건 좀 어색하고요. 시미즈 승 아니면은 무 아니면 그냥 승부 동시에 누른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양팀 맞대결에서 뭐 무승부가 최근에 5경기 중에 3경기가 있고 시미즈가 버티는 힘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무승부가 없지 않죠? 무승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일로 그냥 무승부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시미즈 승까지 아무리 봐도 좀 보긴 해야 돼요. 일단은 단일 마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자,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직전 경기 요코하마 FC 상대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오랜 기간 페이스 떨어져 있었지만 약팀들 상대로 분위기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력 자체는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요코하마 홈 어드밴티지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데이터는 엉망입니다. 거기에 경고 누적으로 미드필더 다쿠야가 결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마노준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 일정을 치르지 않아서 체력적인 여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장자들로 인해서 살짝 하락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일 충분한 홈 경기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나고야는 직전 경기 구마모토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급 자원들이 복귀를 하기도 했고 주요 자원들이 경기를 뛰면서 성공적인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고무적인 부분과 체력적인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최근 리그 일정에서는 비셀고베 전 패배를 제외한다면 패배가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원정에서 승리 기대값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결국 안 진다는 것이 무승부까지 포함이라서 누굴 이긴다 이런 느낌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 마테우스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부분도 분명히 아쉬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요 마테우스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나고야가 최근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대로 상성이 꽤나 좋습니다. 특히 리그 일정에서는 5경기째 패배가 없는데요. 요코하마가 결장 인원도 존재하고 홈 어드밴티지도 없고 현재 경기력만 냉정하게 보면은 나고야한테 유리할 구석이 없긴 한데 그렇다고 뭐 이거 뭐 나고야를 찍기에는 주중 일정을 치르지 않은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홈에서 경기를 한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 리그 일정에서는 패배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코하마 마리노스 홈에서는 어드밴티지가 좀 있고 그리고 둘이 홈 아니더라도 무승부가 분명히 찍혀 있고 그리고 뭐 나고야가 뭐 잘 버틴다라고는 하지만 나고야도 무승부가 개수가 너무 많죠. 10경기 중에 무승부가 너무 많고. 이거 무승부 단일로 일단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과감하게 간다면 요코하마 승 이런 걸 찍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취향껏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음 경기는 간바 오사카 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자, 간바는 직전 경기 야마가타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홈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력에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최근 꾸준히 뭐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홈 어드밴티지를 얘기하기에도 조금 좀 기복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야마가타전은 꽤나 진심으로 컵대회에 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체력적인 부담감 존재하고요. 홈이지만 고평가를 마냥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가와사키는 직전 경기 하브리그 팀 상대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로테이션이 일부 돌아갔지만 연장 승부를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존재하고요. 하브리그 팀 상대 졸전은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동거리까지 존재하고 팀의 주전 수비수 타카이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해버렸습니다. 공백 이건원까지 발생한 만큼 원정에서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 간바가 가와사키 상대로 5경기째 3승 2무로 무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간바가 가와사키 상대로 2연승을 기록 중이다. 양팀 다 컵대회에서 졸전을 치른 뒤 리그 일정을 하게 되는데 체력적인 부담은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결국 팀 간 상성과 가와사키는 좀 명분 없는 직전 경기, 이 패배가 너무 좀 뜬금없는 어 너무 뜬금없는 패배였거든요. 이런 것들 간바는 그래도 퇴장당해서 이렇게 뭐 비겼다 치면은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또 주전 수비 자원이 이탈하면서 구멍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간바 승 눌러줄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무승부 단일 마킹하는 것도 좀 합리적입니다. 최근에 홈 어드밴티지 생각하면은. 그래서 마킹이 넉넉할 때는 간바 승무고 뭐 과감하게 가면은 간바 승 눌러주고 그게 아니라면 뭐 무승부 단일도 괜찮다. 이건 취향껏 눌러주는데 일단 저는 일감은 간바 승인 것 같아요. 저는 일감은 간바 승이고 뭐 이제저제 가면은 승무 뭐 승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회차네요. 제가 원래 승무패에서 이렇게 막 버벅대지 않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버벅대게 되네요. 자, FC 서울 보겠습니다. FC 서울은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았지만 강팀을 만나서 살짝 꺾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일정에서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FC 서울이 무승부가 많은 것은 거슬리지만 뭐 지지는 않고 있다. 뭐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C 서울은 안데르손을 영입하면서 공격력이 분명히 상승하게 될 건데 반등점이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높게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강하게 얘기할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울산은 직전 경기 대구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국대 차출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아쉬웠던 경기였는데요. 최근 클럽 월드컵 포함 뭐 공식전에서 승리가 없이 완전히 절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피로도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주전들이 뛸 수 있고 정승현을 영입하면서 수비 보완까지 성공을 좀 했습니다. 말콩 또한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니 좀 원정이긴 해도 울산도 마찬가지로 영입 자원들과 주전 자원들로 인한 반등 포인트는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 23경기째 서울이 울산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반등 포인트가 있다 해도 23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여기서 서울승을 간다는 건 진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울산 승무를 갈 거냐, 뭐 무를 갈 거냐, 승을 갈 거냐, 뭐 여기인데 서울이 안데르슨 영입으로 전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울산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고 최근 피로도가 높습니다. 직접 맞대결 또한 울산이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치렀던 만큼 저는 여기서 승무 안 가고 무를 우선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다면 일단 뼈대만 잡았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만 마킹을 해서 하는 거는 뭐 돈은 아낄 수 있겠지만 당첨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린 저의 우선적인 마킹은 이렇게 들어간다. 하지만 저의 영상 이제 뭐 경기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요렇게 저렇게 뭐 승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계속 돌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아, 나도 여기선 승무다. 아, 그래, 나도 여기선 단일 마킹이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마킹과 저의 마킹이 이렇게 좀 융합이 돼서 좋은 마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웠습니다. 정말 준비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고생했다 생각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조합 잘하셔서 이번 세 번의 2월 요거 큰 금액 잘 가져가셔서 큰 당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전 들어가겠습니다. 충성!